자, 예제 하나 더 진행합시다. 구글에서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냥 카카오 개발자까지만 검색해도 돼요. 그럼 카카오 디벨로퍼스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각자 로그인 하세요. 본인 카카오 아이디랑 비밀번호 찾아오셨죠? 자, 이제 여기서도 인증키를 발급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픈 API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유형을 지금 나눠서 소개하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영아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증키를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여기는 인증키를 헤더라고 하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보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오픈 API가 결과값을 JSON으로 주는 건 다 똑같은데 인증키를 전달하는 방식이 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느냐, 헤더로 보내느냐. 여기서는 헤더라는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일단 인증키 발급받아 볼게요. 메뉴에서 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이런 게 뜨는데 저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놨던 게 있어서 여기 항목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안 뜨거나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 추가하기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로 페이지가 뜨실 수도 있어요. 이 상태로. 뭐 어쨌건 지금부터 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런 창 띄우시고요. 여기 입력하는 거는 적당히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됩니다. 체크하고 저장. 뭐 앱 이름은 뭐 파이썬 스터디 뭐 이렇게 입력하고 사업자 없잖아요. 그냥 각자 이름 쓰세요. 카테고리도 적당히 선택하시고 체크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진 걸 타고 들어가면은 키값 종류가 4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이 중에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REST API잖아요. 요게 우리가 복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이티브 앱키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용 앱이고요. 자바스크립트 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지도 같은 거 쓸 때 만드는 거고 어드민 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백엔드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복사해서 메모장 같은 거에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갈 건데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만든 거는 삭제를 하고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걸 쓸게요. 자, 이제 어떤 API들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죠. 매뉴얼을 또 봐야 돼요. 문서 쪽으로 가볼게요. 자, 문서에서 보면은 REST API 뭐 시작하기 뭐 이렇게 있죠. 뭐 이런 그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크게 안 봐도 되고요. 연동할 수 있는 API 종류들이 쭉 나와요. 뭐 카카오 로그인, 카카오 싱크, 메시지, 카카오 지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다운 검색이에요. 여기서 REST API로 들어갈게요. 사이트 들어온 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연동할 수 있는 API 종류가 나와요. 웹문서, 동영상, 이미지, 블로그, 책, 카페 검색 이렇게요. 형태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오늘은 책 검색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URL, 연동해야 되는 URL이 있죠? URL이 나왔으니까 URL도 하나 복사해 놓고요.
인증 방식은 REST API 키예요. 아까 복사해놓은 요 키 값으로 인증을 하면 된대요. 자, 그럼 요청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죠. 헤더 이름은 authorizaation. 그래서 authorization 콜론 카카오 AK 한 칸 띄고 달러 REST API 키 가로 닫고 이렇게 해달래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쿼리 파라미터 이게 쿼리 스트링이에요. 자, 쿼리 검색어 필수, 솔트 정렬 방식, 정확도순 발간이순 기본값은 정확도순이래요. 페이지 결과 페이지 번호 1페이지에서 50페이지 사이의 값이고 딱히 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1이래요. 이 페이지라는 게 뭐냐면은 웹에 보면 이렇게 했고 1, 2, 3, 4, 5 이렇게 해서 페이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번호인데 딱히 설정 안 하면 1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준다예요. 최대 50페이지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사이즈 한 페이지에 보여줄 문서수 1개에서 50개 사이의 값. 여기 목록이 한 건이 기본이 10건인데 최대 50건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론상 보면은 50건씩 50페이지니까 최대 2,500건의 검색 결과를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전달한 검색어에 그 이상의 검색 결과가 있어야겠죠. 타겟, 검색 필드 제한이래요. 특정 필드만 내가 제한하고 싶을 때 쓰는 값인가 본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빼고요. 오늘은 이 정렬값도 오늘 안 쓸 거고 페이지랑 사이즈도 일단은 기본값 1과 그 다음에 최대값 50 요거로 고정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단위를 완성시킨 다음에 내일 요 페이지 값을 반복문으로 1부터 50페이지까지 땡기면은 전체 건수로 받아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가 끝까지 50페이지까지 내용이 다 있다고 보장을 못해요. 검색했더니 책이 한 30페이지 정도까지만 검색되고 말았어. 검색어에 따라서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얘는 무한루프 돌려야 돼요. 결과가 안 나올 때까지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해갖고 전체 데이터를 땡겨오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할 거고요. 그러면 땡겨오는 데이터 수가 많아지니까 시간은 어떻게 걸게 됐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뭘 적용한다? 그쵸. 내일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응답 보면은 이제 메타하고 도큐멘트라고 있대요. 메타에는 토탈 카운트, 검색된 전체 문서수, 페이지에이블 카운트, 노출 가능 문서수, 이즈 엔드, 현재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인지 여부래요. 값이 false이면은 페이지를 증가시켜서 다음 페이지를 요청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무한루프 돌린다 그랬죠? 이 값이 false인 동안은 y를 돌리고 이 값이 true가 되면 y를 종료시키면 돼요. 그러면 몇 페이지가 되건 간에 알아서 끝까지 가겠죠. 도큐멘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실제 데이터예요. 도서 제목, 도서 소개, 도서 상세 주소, 출간일, 저자, 출판사, 뭐 번역가, 정가, 판매가 등등등 정보들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API를 내가 좀 보고 싶은데 전달해야 되는 정보가 헤더가 있었죠. 쿼리 스트링은 URL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를 조작해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헤더 정보는 우리가 직접 보낼 수가 없어요. 브라우저에서. 사실 이 API 연동이라는 거를 제대로 하려면 웹 개발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헤더 정보라는 걸 맞닥뜨렸을 때 어버버버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요 하면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익스텐션으로 가시고요. 검색어가 썬더 클라이언트예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하고 실행하시면 new request라고 버튼이 있어요. 새로운 요청을 만드는 거죠. 버튼 누르면은 화면이 하나 뜨는데요. 주소에는 카카오 API 주소. 그다음에 여기 헤더라고 있죠, 탭. 여기에다가 이름은 어솔라이제이션. 그리고 밸류는 카카오 AK 한 칸 띄고, 여기서도 대체적으로 카카오가 문서가 좀 불친절해요. 웹 개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 작성이 돼 있어요, 다들. 이렇게 해놓으라 그러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래요. 여기만 이렇게 키로 이렇게 바꿔요. 근데 여기 달러 괄호가 이게 자바스크립트 표기법이에요. 요거 통째로 이 자리를 변수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돼야 돼요. 이거 하면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첫 번째. 이거 하면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K 대문자입니다. 소문자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통째로 넣으셔야 돼요. 키는 각자 받은 거 쓰세요. 그래서 여기다 키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쿼리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일반 쿼리 스트링을. 쿼리라고 해놓고 여기서 뭐 근데 여기 한글이 잘 안 써지더라고.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딴 데서 복사해서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 URL에 물음표로 쿼리 스트링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고 샌드 누르면 결과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렇게 생겼구나, 혹은 요청이 제대로 오는구나, 응답이 제대로 오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연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소스 코드 잘못인지 URL 구성 잘못인지 감을 못 잡으니까 생고생합니다. 왜냐면 웹 개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에러가 나면 내가 연동 정보를 잘못 세팅한 건지 코딩을 잘못한 건지 판단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걸 판단하려면 웹 개발을 직접 해봐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도움을 받아야죠. 자, 여기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이 URL 값은요, 얘네도 솔직히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API를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다 지네 사이트로 유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도서에 게시되어 있는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 썸네일이라고 하는 것도 도서 표지 사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특이사항은 여기 저자 보면은요, 저자가 문자열이 아니고 문자열 리스트입니다. 왜냐면 공저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리스트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긁어서 또 연동을 해보죠. 자, 정보 제대로 갖춰진 거 확인했습니다. 자, 새로 주피터 파일을 만들고,
자, 제목. 카카오 오픈 API 연동. 책 검색. 단일 요청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준비 과정. 패키지 참조해야겠죠? 여기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리퀘스트랑 제이슨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할 데이터의 주소 준비하는데 여기서도 그 접속할 주소 포맷 함수로 치환할 수 있게끔 쿼리, 페이지, 사이즈. 오늘은 페이지 1로 고정한다 그랬어요. 사이즈도 최대값 50으로 고정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청 변수 만들어야죠. 자, 요청 변수를 그냥 주석으로 한 번에 갈게요. 이렇게. 검색어 1페이지 50번 키 발급받은 거.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데이터를 요청해 봅시다. 지금 이제 예제 코드를 진행을 할 때 제가 한쪽에는 전 시간에 실습했던 걸 이렇게 브라우저로 띄워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켠에는 미리 준비해놓은 코드를 띄워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미리 준비해도 그 수업 진행하면서 그 실시간으로 계속 코드를 조금씩 계속 바꿔요. 뭐 어쨌건 큰 흐름은 똑같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제 자체가 지금 이 틀 안에서 크게 바뀌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교시 했던 거 옆에 하나 띄워놓고 그 보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갖다 넣으세요. 본인이 직접 실습한 거는 복사 붙여넣기 해도 돼요. 자, 일단은 세션을 만들고요. 세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까 인증키를 헤더라는 곳에 보내라 그랬죠. 근데 이미 우리 헤더를 썼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에 아까 키 이름이 어솔라이제이션이었으니까 이름을 어솔라이제이션으로 봐가지고 값을 카카오 AK 여기다가 키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위에 있는 이 문자에 연결해주면 돼요. 여기 인증키를 여기다 실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인증키라는 건 사실 보안적인 성격이 있는 값이잖아요. URL은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에 그냥 그대로 다 노출되거든요. 근데 헤더라는 거는 개발자 도구라는 거를 평소에 모르는 분들은 볼 일이 없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노출이 그나마 좀 적게 되겠죠. 약간 이제 보안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 이렇게 헤더로 받아요. 자, 이제 준비 다 끝났네요. 데이터 가져옵시다.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부담 없이 그냥 코드 복붙. 아, 여기 URL 포맷에 쿼리는 미리 준비한 쿼리 변수, 페이지도 페이지, 사이즈도 사이즈. 변수를 이렇게 전달하면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렇게 해놨잖아요. URL FMT가 지금 얘죠. 포맷 메서드는 이 안에 있는 치환 문자를 다른 걸로 대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앞에 나오는 이 파라미터 이름은 이 치환 문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네들은 여기는 밑에 있는 이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치환 문자를 어떤 변수로 갖다 이렇게 매칭시켜야 될 때 헷갈리지 말자고 그냥 앞뒤 이름을 똑같이 맞추거든요, 보통. 근데 헷갈리지 말자는 취지로 짠 건데 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에 있는 거는 치환 문자 이름, 뒤에 있는 거는 실제 변수 이름이에요. 어차피 네이밍이니까 여기 뭐 내가 헬로, 월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름을 좀 맞춰요, 다. 자, 다시 재시작하고 모두 실행해 볼게요. 자, 아무것도 출력 안 된 거 보니까 잘 됐나 봐요. 자, 응답 결과 확인해 볼까요? 바로 딕셔너리로 바꿉시다. 출력하면 쭉 뜨죠. 도큐멘츠라고 하는 곳에 이제 검색 결과가 있고요. 여기에 메타라고 하는 데이터에 is and가 false니까 지금 이게 끝이 다가 아니란 얘기야. 이 뒤에 뭔가 후속 데이터가 더 있다는 얘기죠. 페이지 앱을 카운트 1000페이지까지 되고 전체 검색 건수는 3701건이래. 근데 우리한테 50페이지까지밖에 안 준대. 얘들도 먹고 살아야지. 다 주면 어쩌겠어요. 자, 일단 요 메타에 대한 거는 뭐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고요. 일단 오늘은 이 도큐멘츠만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에 대해서 데이터를 활용해 본다면 자, 일단 도큐멘츠는 mydig에서 도큐멘츠만 뽑아요. mydig트에서 잘 가져왔나 한번 출력을 해보자고요. 이것만 뽑았네요. 이제 이걸 갖고 또 반복을 돌려요. d in document print d 해서 한번 뽑아봐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출력이 좀 정신이 없길래 중간중간에 구분선 하나 넣어줄게요. 중간에 이렇게 출력하면 그래 좀 구별이 되잖아요. 자, 요게 지금 출력 건수 하나래. 여기에서 내가 건지고 싶은 데이터만 뽑는 거죠. 일단은 타이틀, 제목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자. 근데 저자가 지금 리스트죠. 그러니까 CSV에 저장하려면은 뭔가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조인 함수 써갖고 문자열 하나로 바꿔줘야죠. 근데 그 조인 함수 쓸 때 콤마 쓰시면 안 됩니다. CSV 식별자가 콤마라서 이것도 콤마로 묶으면 이중으로 묶여요. 컨텐츠, 책 설명,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얘는 출간일일 거고요. 프라이스, 정가, 퍼블리셔, 출판사, 판매가, 상태, ISBN이라는 건요, 모든 책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래요. 이게 부여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는데요. 자, 그럼 일단은 한 번 반복하자마자 브레이크를 걸게요. 반복이 여러 번 되면은 코딩하기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 반복만 맨 끝에 브레이크를 무조건 걸어놔요. 그럼 한 번만 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가 데이터 주무르는 걸 해본 다음에 나중에 브레이크를 풀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쫙 하면서 될 거 아니에요. 자, D가 지금 이건데
자, 또다시 반복으로 가고요. 여기는 반복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좀 만져줘야 되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뽑아낼게요. 자, 일단 이거 웬 오디오? author 컨텐츠 데이트 타임 ISBN 정가 출판사 판매가 판매 상태 딴 것도 빼고 타이틀 요 정도만 구조 분해합시다. 그러면 요 딕셔너리에서 키가 일치하는 애들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너무 많은 값이 언팩됐다고? 아, 이거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구나. 다 하기 좀 귀찮은데. 자, 개수가 안 네, 맞아요. 파이썬은 개수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개수 맞춰야죠. 썸네일. 이거는 번역가. URL 타이틀. 타이틀이 먼저네. 썸네일. 썸네일 다음 타이틀이구나. 네. 자, 이렇게 제이슨 구조 분해를 하면은 키값이 분해되거든요. 그래서 제이슨을 구조 분해할 때는 제이슨의 밸류스를 구조 분해해라 라고 해야 돼요. 자, 이거 처음 배운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V를 출력하면 이거죠. V.values라고 하면은 딕셔너리에서 뭐 어떻게 돼요? 값만 뽑아서 만들죠. 좀 더 친숙하게 보여주면은 리스트로 한다면은 값만 뽑아서 리스트로 바꾸죠. 우리 전에 이런 거 했잖아요. K라는 애가 10하고 20이 있으면 A, B는 K라고 하면은 A가 10이 되고 B가 20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렇게 값들이 있으니까 요 값의 이 값의 객수만큼 변수 선언해서 리스트를 대입하면은 원소들이 여기 하나씩 대입될 거 아니에요. 분리돼서.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를 쭉 분리를 해놨습니다. 저자 같은 경우는 슬래시를 조인시킬게요. 콤마로 하면은 자칫하면 적게 될 수 있으니까 그 CSV의 구분자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한 명밖에 없으니까 슬래시가 끼어들 여지는 없고요. 컨텐츠는 뭐 문장이니까 뭐 따로 처리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타임 형식을 보면은
형식이 좀 특이하죠? 자, 이거는 방법이,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파이썬의 데이트 타임 객체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10번째 글자까지 슬라이싱해서 자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일 단순하게는. 슬라이싱은 다들 할 줄 알 테니까 좀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봅시다. import datetime as dt. 자, 지금 요 형식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날짜 형식이 아니고요. ISO 데이트 타임이라고 불러요. 국제 표준표기법이에요. 의미는 뭐 알겠죠? 2023년 6월 15일이고 T 뒤에는 타임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플러스 9 이게 뭐겠어요? 시차예요.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시에서 9시간 차이 나요. 그래서 요걸 할 때는 dt.datetime.from ISO 형식이라 그랬죠? ISO 형식으로부터 날짜 객체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여기 datetime 값을 넣어줘요. 그래서 얘를 출력하면은 파이썬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걸 갖다가 str ftime %y %m %d라고 출력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가공이 되죠. 이게 정석이에요. 날짜 값이 대부분 오픈 API에 포함되는 날짜 값은 ISO 형식이에요. ISO 형식인 경우 파이썬의 데이트 타임 객체로 변환하기 위해 from ISO 포맷 메서드를 사용한다.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값들을 출력하면서 내가 원하는 형식이 되는지 이렇게 프린트 문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asserts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조인해서 변환. 자,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디테일한 거 없었고요. 이거 다 해봐야 뭐 노가다밖에 안 되니까 몇 개만 선별해서 이제 CSV로 바꿀게요. 여기서는 제목, 출간일, 그 다음에 정가, 판매가, 저자. 뭐 대충 이 정도만 합시다. with open %s.csv인데 저 %s에는 검색어를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쓰기 모드로 갈 거고, 인코딩은 UTF-8 as F F.write 첫 줄, 제목, 저자, 출판사, 그 다음에 정가, 판매가, 출간일. 요 정도만 할게요. 뭐 나머지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 줄 한 줄 저장합시다. F.write
제목, 저자, 출판사, 정가, 판매가, 출간일. 그리고 역슬래시 n. 혹시 정가랑 판매가가 있다 또 숫자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고칠게요. 여기에다가 타이틀, 그 다음에 저자, 출판사, 그리고 정가, 판매가, 출간일. 자, 지금 반복문 안에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딱 첫 줄만 저장하고 끝나길 거예요. 중간에 프린트 해놓은 건 이제 주석으로 맞고요. 아이고. 그러면 네, 딱 한 줄만 들어와 있죠? 자, 제대로 된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브레이크 풀어요. 그러면 좌라라락이 되겠죠. 자, 여기에 ISO 데이트를 바로 저장했더니 날짜값 저장된 것도 보니까 데이트 타임 객체가 주는 값 그대로 들어왔네요. 용납할 수 없어. str f 타임으로 걸어줍시다. 네, 딱 됐죠. 자,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내일은 요 예제를 그대로 세계관을 확장해서 반복문 돌면서 전체 데이터 다 가져오는 거. 그걸로 끝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책 표지 그림도 있거든. 이것도 퍼와야지.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 했잖아.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죠. 그렇게 해서 싹 다 긁어올게요. 자, 오늘 요거까지 완성하시면 마무리 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오늘 오전 거는 녹화분이 없습니다. 네. 근데 오전 예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끌게요.